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후배들한테 물려주려면은 역시 우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 이걸 실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은 유엔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배출되는 탄소량의 31%가 먹거리에서. 그래서 아름다운 지구를 후손들한테 물려주느냐 주지 못하느냐, 아마 굉장히 지구촌이 기로에 서 있죠. 그래서 인류의 기술로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가 지금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는 방법 중에 뭐 탄소를 포집해서 바다에 묻는다 해서 연구비 엄청나게 쓰고 있죠. 이제 그런 쪽의 기술 개발보다 제일 중요한 게 병원에 가면은 환자가 생겨요. 환자. 지구가 환자예요. 지구 환자가 오면은 뭘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인이 있고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이나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 하는 것은 하나의 증상이에요, 증상. 근데 그 증상을 우리가 제거해 주는 것은 대증요법이라고. 대증요법. 이제 병원에 가면은 열이 나면 해열제 주고, 그 다음에 기침하면은 진해제 주고, 그런 아프면은 진통제 주고, 그게 대증요법이에요. 그런데 보다 확실한 방법은 오리진을 없애는 거예요. 그게 원인을 알아서 없애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곤혹에 처해 있지만은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약물은 없는 걸로 보는 게 가언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은 그 미래에는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그러한 약물이 개발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기후변화를 막는 오리진을, 원인을 없애는 거예요. 배출하는 데서 줄이는 거죠. 배출하는 데서 줄이는 것이 바로 저탄소 식생활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이 생산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다음에 유통, 가공, 처리해서 배출되는 걸 줄이고, 최종 소비할 때 줄이는 거. 이게 원인을 없애는 거고, 이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에서는 이 생산부터 소비까지 줄이는 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야도 발생되는 원인을 없애지 않으면은 대증요법 가지고는 그건 치유가 안 되는 거죠.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효과적인 치유를 하려면 원인을 없애는 거다 해서 우리 공사에서는 원인을 없애는 저탄소 식생활 운동을 현재 세계 24개국에 482개 기관과 MOU를 체결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지구촌의 전체 50개국, 100개국, 200개국 이렇게 확대해서 나갈 때에 이게 가능하리라고 봐요. 근데 왜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먹거리를 취급하는 기관일 뿐만 아니라 이걸 함으로써 코리아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져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런 캠페인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거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은 농수산식품 많이 팔리는 거고, 한국의 문화상품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무이자 우리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다. 이게 두 번째로는 우리가 김치데이를 지구촌에 확산시켜서 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그리고 버지니아, 메릴랜드, 뉴욕, 그리고 뉴저지, 캘리포니아 이렇게 확대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브라질의 상파울로는 노무라원이 7선의원인데 지금 결의안을 발의해서 하원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상원에서 통과시켰어요. 하원에 계류 중인데
하원에서 통과시키고 국가 기념일로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영국에서는 킹스턴구에서 지금 하원에다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촌에 우리가 김치대를 만들어서 우리 케이프대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저탄소 식생활을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이러한 캠페인을 지구촌에 주도함으로써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ESG인데, ESG 실천안이라고 컵을 가지고 다니는 여기 전문지 기자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도 저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코비드가 생기니까 국경을 봉쇄하잖아요.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고. 그러면 우리가 먹거리의 주가 곡물인데 곡물의 자급률이 5분의 1뿐이 안 돼요. 나머지 5분의 4는 밖에서 실어다 먹어요. 그러면 외국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배도 못 뜨고 비행기도 못 뜨고 하면은 밀 한 톨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의 안전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이 안 돼요. 그래도 저희가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경신대기근이 들었어요. 1670년과 71년에 경신대기근이 들었는데, 그 당시 효종 때인데, 우리의 선조들이 100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인구의 거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1695년에 을병 대기근이 들었을 때 140만 명이 죽었어요. 언제든지 이러한 일이 다시 재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공사의 주 목적이 먹거리의 수급 안정이 있어요. 수급 안정.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이죠. 그런데 수급 안정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그래서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식량 안보 콤비나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큰 배로 실어다가 벌크선으로 큰 배로 들어오면 물질이가 엄청나게 적다. 그 다음에 그런 전용 부들을 만들어서 바로 옆에 사일로 짓고, 사일로 옆에다가 콩기름 자른 공장 만들고, 또 대두박 나오면 바로 사립 공장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연계해서 만든다면은 굉장히 싼 값에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도 동북아의 중심지가 돼서 우리도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바로 이제 식량안보 콤비나트 만들고 식품 콤비나트 만들어주는 걸 전제로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테크, 기술력. 그래서 우리는 영토는 작고 인구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영토는 많고 인구는 많은데 우리가 생산량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먹거리가 부족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장점은 머리가 우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테스트를 하면은 전 세계에 1, 2, 3등은 우리 대한민국이 매년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수한 두뇌, 그 다음에 대한민국 음식 문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창의력이 아주 높아요. 왜? 이 발효식품, 김치, 간장, 된장, 고추장, 우리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내려오는데 이거 엄청나게 노하우가 들어있는 거죠. 발효 기술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고, 또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기술은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대한민국 그 기술을 가미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식품을 생산을 해서 우리가 수출한다면은 저는 1,000억 달러 수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년에 120억 달러 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입한 게 얼마예요? 거의 555억 달러예요. 그럼 무역 역조가 먹거리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역시 우리도 네덜란드와 같이 1000억 달러 시대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보다 더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하고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동북아의 인구가 14억인데 유럽의 인구는 7억뿐이 안 되죠. 그리고 중국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곡물을 어마어마하게 가져요. 마치 우리가 원유는 수입을 많이 하지만은 가공 처리해서 수출하는 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어요. 원유 가공 처리해서 많이 수출을 했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자금률도 높이고 최대한 종자 개량도 하고 그 다음에 영농 기법도 발휘하고 스마트팜이니 뭐 다 동원해서 최대한 자금률을 높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역시 네덜란드와 같이 우리가 태클을 강요해서 1000억 불 시대로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저는 꼭 이 벌크 전용 부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게 새만금이 지금 항만을 건설 중이에요. 그 다음에 메리발 땅이 거기가 250만 평이 있어요. 얼마든지 땅 임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가보니까 일본은 오카야마에 구라시키 항이 있어요. 구라시키 항에 보면은 거기에 11만 톤의 이 젠노 회사급만 11만 톤. 근데 회사가 달라요. 사일로는 젠노 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콩기름 짜는 공장은 또 다른 회사. 그 다음에 사료 만드는 회사는 다른 회사. 다 연결해서 그냥 쉽게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카지마항에 보니까 25만 톤짜리가 있어요. 젠노 것이. 그런데 거기에 6개 그런 단지가 있어요. 6개 기업이 있어요. 다른 게. 그 다음에 11개의 식품 가공업체가 있어요. 그래 다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본 전역에 홋카이도도 2020년부터 가동해가지고 새롭게 그런 콤비나트 시설을 만들어서 가동 중입니다. 얼마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우리